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시험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10일. 다음 주 토요일이니까요. 10일 남았네요.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소나무 재선충병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논술로 나왔다 그러면 답안 한 대제목 7이나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9번이나 한 10번쯤 해 갖고 대제목을 한 꼭지 더 할 수 있는 그런 대제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우수 사례입니다. 그 전에 먼저 그 이제 얼마 전에 저한테 메일로 이제 질의 들어온 사람이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한 5분간 드리고 이제 본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도 이제 공무원에 재직하고 있는데 1년에 그저 이제 산림기술사가 2번 시험 있으니까 한 해에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해서 2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4명 정도 뽑는 산림기술사 시험에 너무 시험 문제도 광범위하고 범위가 또 너무 소수인을 뽑는데 갈 길이 멀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공부라는 것은 만약에 내가 지금 공직에 있는데 53세다 그러면 3년 내에 붙는다 그런 생각으로 차근차근 천천히 꾸준히 해야 됩니다. 성급하게 산림기술사라는 그런 큰 제일 어려운 시험을 두고 어떻게 보면 임업직 5급 고시 5급 공채 시험보다 더 어렵습니다. 5급은 이제 외우면 될 수 있지만 이런 산림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도 써야 되고 현장감도 써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죠. 5급보다.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응시에서 한 20점대 나오고 대학에서 이학과를 나왔던 안 나왔던 임업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비전공자인데 임업직에 없던 분들이든 공부를 한 3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에는 한 20점대, 두 번째는 30점대, 세 번째는 한 40점대, 그리고 네 번째부터 한 5, 6, 7회까지 50점대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알고리즘이죠. 메커니즘이고 합격에.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를 꾸준히 좋은 자료와 그리고 기본서 그리고 법률을 외워서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소나무 재선증병은 제가 이제 설계 감리를 많이 했는데요. 그 소나무 재선증병에 대해서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또 기술사 직원들, 엔지니어링 직원들, 또 현장에서 일을 하는 영림단 단장들, 단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쭉 논술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쭉 써 나가면서 대제목을 1, 2, 3, 4, 5, 6 해다가 이제 어느 한 꼭지에서 7번이라고 대제목을 하나 정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우수 사례 이렇게 대제목을 해주고요. 그리고 소제목에 가서 첫 번째 구기림과 사유림 방제 협조 이런 소제목을 써주고 두 번째 2번 소제목은 소나무 재선준병 지역방제 협의체 구성 이렇게 써주고 또 방가로 3번 그래서 지자체 산림과의 소나무 재선준병 방제 TF팀 구성 운영 이런 것도 써주고 그리고 각각의 소제목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두 줄씩 써주게 되면은 약 한 장에서 22줄에서 약 18줄 정도가 나오는 그런 대제목이 또 하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우수 사례에서
1번 국유림과 사유림 협재 방제 협조는 뭐냐면은 인제 어느 시군에 제가 가니까요. 국유림 관리소에서는 인제 파쇄장을 갖다가 확보해 놓고 군청 지자체에서는 파쇄장을 확보하지 않고 국유림에서 쓰는 파쇄장에 사유림에서 단목 벌채한 그런 나무들을 이동해 와서 국유림의 파쇄장에서 공동으로 파쇄를 하는 경우, 그런 것이 우수사례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파쇄장을 읊고 뭐 그런 비용, 파쇄 비용 이런 것을 갖다가 설계 시공비에 계상을 안 해 주니까 그 돈으로 단목벌채를 다른 데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성군 임계면 반천리에 단목벌채를 두 군데 했는데 거기서 파쇄하는 비용을 줄여서 또 다른 곳에 반천리에 한 군데를 더 단목벌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예산 절약으로 단목벌채 방제 면적이 확대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수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우수 사례에서 두 번째 소제목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지역 방제 협의체 구성,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땡땡 지방 산림청에서 8개 지자체 공무원들하고 2개 국유림 관리소 공무원들하고 인제 소나무 재생충병 방제 교육을 하는데, 지자체가 인제 청정구역 직원들, 예를 들어서 뭐 양구라든가 뭐 인제라든가 이런 군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와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면 신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식을 가지고 방제에 임하니까 방제 면적을 줄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수 사례죠. 그리고 청정구역에 감염 시에 초동 대처할 수 있죠, 공무원들이. 그런 장점이 우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괄호에서는 지자체 산림과에 소나무 재선충병 TF팀을 구성 운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충청북도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무슨 지자체에 갔더니 인제 보통 이제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림과 아니면 녹지과 아니면 산림환경과 이런 데에서 산림보호계, 산림보호팀에서 한 명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갖다가 다루는데, 어느 지자체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TF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일반 병해충은 보호계에서 관리를 하고 방제를 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TF팀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만 예찰 조사 그리고 방제, 설계, 설계, 지도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장점은 방제 인원을 확대하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감염 지역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방법에 대해서는 대제목 7, 예를 들어서 7 해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소제목 꼭지를 갖다가 써주게 되면은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137회 이제 열흘 남았는데 소나무 재선충병도 굉장히 급격히 창궐하게 확대가 되니까 시험에 출제가 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세 번째인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수 사례를 갖다가 말씀드리니까, 세 번째 말씀드리니까 137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논술에서 나오게 되면 답안을 구성할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